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오늘 날씨는 상당히 포근했던 것 같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외출하기에는 좀 불편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지금부터 방배 3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3동 인광 3차 아파트 매매 전세 재건축 1+1 입주권 양도세 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광 3차 아파트 개요고요. 세대수는 316세대 4개동이고 저층 최고층 10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준공일은 서울 올림픽 개최일인 198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용적률 229%, 건폐율 22%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건설사는 인광도건이고요. 난방구조는 중앙도시가스 구조입니다. 구조는 19평형, 22평형, 룸 하나, 욕실 하나 형태고요. 28, 29평형은 룸들, 욕실 하나 형태입니다. 35평형, 룸셋, 욕실 하나, 42평형, 룸넷, 욕실 2개 구조이고요. 면적은 58, 65, 86, 88제곱미터, 104, 105, 107제곱미터, 128제곱미터 등 다양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안전진단 시행 예정이고요. 2020년 12월경에 1차 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이 나와서 2차 안전진단 21년 중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면산의 겨울 풍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정보 구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참고했고요. 22평형 11월 9억 4천 거래됐고요. 29평형 6월 한 8개월 전이죠. 10억 5,800 거래됐습니다. 35평형 105탑 2021년 1월 14억 3천 따끈한 정보네요. 42평형 7월 14억 9,500 22평형은 7월 대비 약 9천만원 상승을 했고요. 35평형 105타입은 6월 대비 2.4억 상승을 했는데요. 11월 14억 5천과는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2천만원은 층 차이에 의한 차이로 보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매매 실거래가 추세를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19평형 2월 10개월 전 11개월 전 가격이네요. 7억 6천에 거래됐고 22평형 11월에 9억 4천 거래됐습니다. 28평형 6월에 10억 5,800 35평형 105타입 2001년 1월 4일 14억 3천 거래됐습니다. 35평형 107타입 한참 전인 3월에 11억 9천 거래됐고요. 42평형 7월에 14억 9,500 거래됐습니다. 1월 현재 매도 의뢰 금액은 네이버 상에 나온 것을 보면 35평형 14억 5천이고요. 나머지 평형 매도 의뢰가 없습니다. 전세 정보입니다.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역시 참조했고요. 19평형 11월 3.2억 3억 2천 거래됐고요. 22평 6월 3억 천 거래됐네요. 28, 29평형 12월 4억 비교적 최근 4월에 거래됐고요. 35평형 21년 올해 1월 5억 3천 거래되었네요. 12월 4억 7천 대비 6천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42평형 10월 5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35평형은 12월 대비 6천 정도 높게 거래됐고요. 기타 평형은 윗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거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19평형 11월에 3억 1,500 22평형 지금 전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 3억 1천 거래됐고요. 28평형 10월 4억 500 35평형 105타입 6월 4억 9천 거래됐습니다. 35평형 107타입 4월에 5억 5천 42평형 10월에 5억 7,750 거래되었네요. 자, 1월 현재 전세 의뢰 금액 네이버상 자료 보면 22평형 4억 3천, 28평형 5억, 35평형 6억 5천 지금 전세 의뢰
계약된 금액이고요. 현재 1월 30 현재 나머지 평형 전세 의뢰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배동 임광 3차 매매 전세 정보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방배동 정비 사업 진행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동 전체는 본동부터 4동까지 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개동 전체에서 15군데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동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동 정비사업 위치도 현황입니다. 방배 본동 맨 위쪽, 그 다음 방배 4동, 그 다음 방배 2동, 방배 1동, 방배 3동 이런 순서로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방배 본동 현황입니다. 방배 본동 두 곳에서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1번은 방배 신삼호 구역, 방배 3호 4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6번은 방배 3호 12, 13동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장역이 이 아파트에서 약 8,900m 정도 떨어져 있고 구반포역은 약 50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분홍색 선이 방배 본동 경계선이고요. 방배 본동 밑으로는 방배 4동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방배 4동 현황입니다. 방배 4동은 현재 한 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방배 6구역인데요. 방배 6구역은 지금 현재 방배 6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고요. 1111세대가 건설 세대수로 예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네요. 자, 아래쪽으로 왼쪽에 이수역이 있고 가운데 내방역이 있고요. 다음은 방배 2동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배 2동은 세 곳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방배 1동, 밑으로 방배 3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선이 방배 2동 경계선인데요. 보시면 길쭉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고요. 방배 14구역이 2번 방배 14구역이고요. 9번 표시된 데가 방배 528-3 구역이고요. 13번으로 표시된 곳이 방배 5구역이 되겠습니다. 방배 5구역은 2021년 상반기 철거가 다 돼서 이주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 같고요. 총 3,000세대 이상 건설되는 것으로 건설 세대가 3,0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지하 3층, 지상 34층 정도고요. 지상 34층 정도로 건축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이수역이 있고 오른쪽으로 내방역이 있고요. 내방역 밑으로는 방배역, 그 다음에 좌측으로 사당역, 이렇게 4개 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고요. 2호선, 4호선, 7호선에 3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배 1동 현황인데요. 방배 1동은 경계선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라인 안쪽이 방배 1동이고요. 위쪽으로는 방배 4동, 좌측으로는 방배 2동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방배 3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배 제7구역인데요. 방배 7구역은 260세대 정도가 건설 세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좌측으로 내방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방배역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배 3동 현황을 소개할게요. 방배 3동은 총 8곳에서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3번이 신성빌라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4번이 방배 경남 아파트, 방배 경남 아파트는
2021년 올해 7월경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입니다. 758세대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방배 중앙 하이츠 1구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배 13구역 8번 방배 13구역이 세대수가 좀 많아서 2300여 세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현재 올해 상반기 중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11번은 방배 하이츠 2구역인데 역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12번은 방배 인광 아파트,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배 3차 아파트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방배 인광 1, 2차 아파트가 위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건축 초기 상태입니다. 다음 14번이 방배 3익이고요. 방배 3익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총 지금 현재 세대수는 408세대고요. 700여 세대로 700세대 이상으로 건설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은 방배 신동아 아파트인데요. 현재 조합 설립인가 되어 있고 방배 여기 바로 옆에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올해 작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2년 거주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방배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사당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정 및 양도세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배정 원칙을 살펴보면 1조합원 1입주권 공급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1조합원 2입주권 공급을 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권 공급 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종전주택 감정가액이 신축 아파트 2주택 분양가보다 큰 경우이거나 또는 종전주택 전용면적이 신축 아파트 2주택 주거 전용면적보다 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1조합원 2입주권을 받아서 양도를 할 경우 어떤 원칙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조합원 2입주권 양도 원칙으로 1조합원 이 두 개의 입주권을 받았을 경우 준공 전까지는 따로 분리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동시 거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그럼 2주택 양도 시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준공 후 2주택 양도 원칙을 보면 준공 후에는 2주택을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고요. 단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 금지이고요. 단 상속의 경우는 예외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럼 1조합원 2입주권 거래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를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 입주권 상태인 경우 준공 전에는 두 개 입주권은 동시 양도해야 하고요. 먼저 양도로 지정한 입주권은 과세가 되고 나머지 입주권은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과세 비과세로 나누는 기준 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을 해서 과세 비과세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준공 후 2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준공 후 2주택 상태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고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자, 사용 승인일 이후 분리 매매 가능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요. 나머지 1주택은 바로 매매 가능하나 과세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을 살펴보면 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6호의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7호, 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의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속은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1+1 입주권 선택 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였는데 1+1 선택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이 경우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1+1을 해서 다주택을 받는 것이 과세를 받더라도 유리한지를 선택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고, 둘째로 다주택자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 잘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소형 1주택은 3년 전매 제한 등이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인강 3차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에서 1+1에 대해서 양도세 규정을 살펴보았고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 언제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인강 3차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세무 정보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